네, 자, 제21강입니다. 지난 시간 수익에 이어서 비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제율 한 70%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용은 자, 마찬가지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수익처럼 딱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자, 영업비용은 지난번에 수익의 대표적인 게 매출액이었죠. 그 반대되는 개념 원가, 매출 원가. 그리고 영업비용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뭐 요즘 인건비도 오르고 뭐 힘들다 그러죠. 자, 급여 대표적인 거고요. 퇴직급여, 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대조상각비, 그 다음에 옛날에 접대비라고 불렀던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이제 기부금,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2급에서 다뤘던 내용이 한 70%고 한 20, 30%가 좀 추가가 됩니다. 자, 186페이지의 이론시험. 다음 중 상품이 매출 원가 계산 시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 순매입액 구할 때 공식이 있죠? 그 공식에 나와 있는 거. 총 매입액에서 뭐? 매입 환출 및 애누리액 빼죠. 자,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매입 수수료나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더해 주는 거죠. 자, 이건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다음 하나씩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이거 뭐 다 아시는 거고, 소득세를 공제하고 예수금이라 그러죠. 나머지 급여 지출했을 때,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죠. 그래서 매 결산시마다 퇴직한 것처럼 퇴직급여. 그렇다고 아직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퇴직을 안 했고, 돈 여유 있을 때 요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해서 적립을 했다가 퇴직급여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어지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무시험 하나 풀어볼까요? 188페이지에 있는 거. 자, 188페이지에 자, 확인학습 문제. 8월 10일 영업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근로자. 요거 2급에 없던 거죠. 그 시간제로 알바 형태로 대려 쓰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하루 일당. 자, 임용을 채용하고 당일 일당인 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일당인 경우에 근로계획서 작성 안 하고 할 때 잡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급. 명칭이 좀 이상하긴 해요. 영업부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자,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 자,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명칭이 일당인 경우에는 잡급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그다음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해준 거 있죠? 식대, 경조사비, 뭐 사내 동호회 스포츠시설 지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거 회사 부담분이 있습니다. 자, 요때 그것까지도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졌고요. 돈 나가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볼까요? 9월 19일 전 직원 영업직 40명, 생산직 60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태양병원에 실시하고 접종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인 비자 카드로 결제했다. 자, 카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라.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인데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영업직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지금 전체 100명 중에 40명이 40%죠. 58, 40. 자, 그러면 4, 5, 20. 200만 원이죠. 58이 아니고. 자, 그다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500번대입니다. 생산직. 자, 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조원가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이건 생산직이면 제조원가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 60명, 60%, 300만 원. 자, 카드로 결제했어요. 미지급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시사항대로 미지급금 500만 원에, 자, 요거는 거래처 적어야죠. 비자 카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교통비. 출장 가는 직원한테 딱 금액을 정해준 거 정해주고, 또 시내 교통비도 교통카드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비교통비 현금 지출했으면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임차료 월세 지급한 거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라는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세금, 공과금 낸 거, 상공회의소 회비라든가 조합비. 그러면 세금과 공과 현금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189페이지. 9월 30일 영업부서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고지서로 현금 납부하였다. 욕 한마디 먹겠죠? 자,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5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죠?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 50만 원이구나. 5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과태료 5만 원이네. 근데 50만 원이라고 내가 착각을 했네. 예, 요거 5만 원입니다. 5만 원. 예, 원래대로. 5만 원, 현금 5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기업 업무 추진비. 요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접대비라고 했었습니다. 자, 813번인데 코드 번호. 자,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경조사나 접대에 든 것,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한 경우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것도 공장일 때는 제조원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영업부나 이런 쪽에서는 판매비 관리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7월 18일 다음은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 수원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 입력하시오. 요거 여러분들 접대하고 나면 영수증 카드 전표 반드시 갖다 줘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해서 얼마냐면 5만 5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차변에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5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법인카드 썼으니까 미지급금 5만 5천 원. 거래처 수원카드입니다. 수원카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 요거 2급에서 다 배웠던 거죠.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다.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광고 전단지 만들어서 뿌렸어요.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수도료와 전기료, 난방비, 수도광열비.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되고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 자, 그 다음 소모품비,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비용 처리법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소모품비. 자산처리법 하면 소모품이 돼서 그건 자산 증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이거 못 받을 걸로 예상한 거,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가 거래처가 파산되면서 외상매출금 이제 먹고 튀어버렸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없어지고 미리 적립해 놓은 거, 그 다음 외상매출금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선비. 192페이지. 자, 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러면 수선비라는 비용 발생 차변에 기록하고요. 건물 화재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로.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 산업재산권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이면 특허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자 비용. 자, 이제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고 지금부터는 영업외 비용 193페이지 이자 비용부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자 문 거. 그래서 이자 비용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한번 문제 확인학습 이론 시험 문제 193페이지에 있는 거.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경기 비용 관련 자료이다. 다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외 비용 합계액입니다. 자, 소모품비는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자 비용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 영업과 무관한 비용.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는 필요하죠. 접대비.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과는 무관한 겁니다. 여유 자금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영업외 비용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요? 2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한번 실무 시험 문제 분개 한번 해볼까요? 8월 29일 개인 고혜림으로부터 차입한 빌린 거죠.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5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4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자 주면서 당신네 요 원천징수 이거는 우리가 빼서 국세청으로 납부할게요 해서 보관하는 거. 요거는 그러면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우선 이자 비용이 발생부터 차변에 이자 비용 200만 원이고요. 자, 그 중에서 원천징수 뺀 거 예수금 55만 원 뺀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14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 194페이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것도 영업과 무관한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 금액 이하로 팔았어요. 자, 이게 장부에 100원인데 80원만 받았다. 나머지는 주식 떨어진 거죠. 예, 20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 이거는 팔지는 않았는데 결산 시 1년에 한 번 정리하죠. 장부 금액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식 가격 떨어진 거 대변에 자산 감소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상품 그만큼 자산 감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요거는 비정상적일 때예요.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로 그냥 집어넣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일 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갖고 있던 건물을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양로원이나 뭐 연말연시 기부금 납부한 경우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 손실. 투자부동산을 싸게 팔았어요. 돈이 급해서. 그런 경우에도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외환차익 했죠. 그 반대 개념입니다. 자, 외화부채를 상환하고 환전을 이미 해버린 상태에서 환율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외환차손이라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자, 이거는 환전을 하지 않았는데 12월 30일 결산일 때 우리가 외국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환율 때문에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좀 환율이 많이 올라서 외화 환산 손실 아마 하루에 몇 억씩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요 빨리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외화 환산 손실 그 외에 잡스러운 것들 모아서 잡손실 또는 화재가 나서 건물이 또는 상품이 타버렸을 때 재해 손실 이런 것들이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 시험 197페이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96페이지에 있는 문제네요. 5번. 다음 중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개정 과목은 어느 거예요? 이거는 무형자산이죠. 개발비가 아니고 경상이니까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외 비용,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무형자산, 손상, 차손. 무형자산이 있는데 요게 가치가 하락했을 때 좀 생소한 용어죠.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저기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딱 봤더니 965번 요거 영업의 비용 요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요 무형자산 손상 차손은 요때 한번 나오고 그다음 10년 동안 안 나왔었습니다. 그전에도. 요런 혹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검색해 보니까 영업의 비용이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대손충당금은 채권.
채권에 대해서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죠. 맞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도 맞죠. 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했다가 이걸로 상계해서 처리하는 거 분계 많이 했죠.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미수금은 매출 채권 아니죠. 기타 채권이에요. 기타 채권을 대손상각할 때는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것만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2024년 1월 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200만 원이다. 당기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 120만 원이 대손 처리된 경우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다. 말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분계 처리하면, 자, 우선 차변에 요거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당기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 120만 원이 대손 처리됐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120만 원이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산감소 120만 원, 거래처 적어야 될 거고요. 자, 근데 대손 처리하려고 보니까 대손충당금 적립해 놓은 게 100만 원 있어요. 요거 먼저 대손충당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비용 처리,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야죠. 얼마? 20만 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요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이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국이 2024년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월날 상각할 것. 자, 이 문제 함정을 파놨습니다. 취득일이 언제예요? 2023년 중간 7월 1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건 2024년 12월 30일. 이때부터 1년 6개월 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정률법이니까 내용 요소는 필요 없고 상각률 45%입니다. 취득원가 2천만 원. 그러면 첫 해, 자, 2023년 12월 31일. 2023년입니다. 6개월 지났을 때, 자, 취득원가 2천만 원. 정률법 공식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첫 해는 없죠. 누계액이. 곱하기 정률 0.45.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9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시 곱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12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450만 원이 일단 첫 해 감가상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2024년 12월 31일. 자, 취득가액 2천만 원 빼기 감가상각 두개 요 450만 원 전년도 6개월치 450만 원 곱하기 정률 0.45. 이번에는 1년치니까 이 상태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697만 5천 원.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6개월치 함정이 있다는 거, 요거 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건너뛰고 10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수익 또는 비용,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이거 다 비용이죠. 현금은 자산이고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기부금, 영업의 비용, 외상매출금은 자산. 그러면 가다라마 중에서 해당되는 거. 나하고 바가 있으면 안 되죠. 나, 얘 때문에 얘는 아웃. 나, 바, 얘는 둘 다 아웃. 바 있어서 아웃. 그러면 가와 다. 기부금과 대손상각비.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그 다음 11번 문제 198페이지. 자, 다음 자료는 12월 30일 결산 자료이다.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럼 매출원가부터 계산해 봅시다.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상품 순매입액인데 여기 매입 엔율임 환출액이 있어요. 이거 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30만 원. 기초 플러스 430만 원. 순매입액 그리고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그러면 얼마예요? 1,030만 원. 자,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분개하면 매출원가는 비용이,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1,03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라고 하는 건 팔린 상품의 원가죠. 그러면 상품이 감소돼야 되겠죠. 팔렸으니까. 그러면 상품이나 자산 감소 대변 상품 1,030만 원.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1,030만 원 해서 2번이 분개가 되겠죠. 네,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래가 기말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RA 회계 처리, 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 결산 시에 감가상각 처리하는 거죠. 이거를 빼먹었어요. 이런 경우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요거 원래대로 했으면 비용 발생인데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비용을 적게 한 거죠. 자, 비용을 적게 했으면 뭐예요?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많아지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얼마? 100만 원 많아진다. 자, 과대 표시된다. 요게 일단 정답이 되죠. 자, 그러고 감가상각계획 100만 원. 이거는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평가 계정이죠. 다시 말해서 자산이 적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은 자산이 자 과대 표시가 되죠. 근데 조심할 게 유동자산이에요. 자,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하고는 상관없어요. 비유동자산이 어떻게? 과대 표시돼야 되는데 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다 됐고 실무시험 199페이지에 있는 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건너뛰고 2번 7월 24일 다음과 같이 7월분 영업부 직원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자, 지급하였다. 급여 총액 500만 원. 그러면 차변에 급여 일단 적고요. 비용이 발생 500만 원. 자, 근로소득세 등 공제액 요거 예수금으로 처리해야죠. 예수금 27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473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요 앞에 영업부 직원이니까 요거 급여 여러 개 뜰 겁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야 돼요. 요거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7월 30일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만 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면 요거 구분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금인데 자, 공장 건물에 대한 거 이거는 제조 원가 500번대가 들어가고요. 155만 원. 또 세금과 공과 자,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237만 원.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92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8월 20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거래처입니다.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2만 원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계정과목 그렇죠. 기업업무 추진비.
자, 12만 원.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12만 원. 거래처 하나카드. 나중에 카드 고지서 오면 납부할 때 미지급금 없어지고 뭐 현금이면 현금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9월 5일 제품 한 개 원가 50만 원입니다.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견본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견본비라는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원가. 이건 판매한 게 아니니까 원가로. 그리고 그만큼 뭐예요? 제품이 없어지겠죠. 자, 제품 해서 이렇게 자산감소로 적는데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이거 판매가 아니죠. 판매가 아닌데 제품이 없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적요란에 8번. 거기가 보면 타 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그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다 입력할 게 아니고 적요 8번 이거를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감점이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쭉 건너뛰어서 10번. 자, 7월 17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400만 원 장부가액을 국군장병 유용품으로 국방부에 무상으로 기탁하였다. 계정 과목 그렇죠. 기부금 마찬가지. 금액 얼마? 400만 원. 자, 대변에는 마찬가지 요거 제품으로 하고 판매한 게 아닌데 제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렇죠.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적요 8번 외에 다른 번호 나와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10년 동안에. 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 11번. 공장 건물이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미래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공장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제조원가 500번대고요.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건너뛰어서 13번. 자, 9월 26일 제조부 소속 신상용 대리 퇴직으로 퇴직금 9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3만 원을 원천징수 예수금으로 처리하겠죠? 하고 차인 지급액을 전액 미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퇴직 직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어요.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는데 없으니까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인데 이거 검색하면 여러 개 뜨는데 제조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500번대를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900만 원. 자, 요 소득세 회사에서 떼서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 23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877만 원. 877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8월 16일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이 유리를 교체하고 대금 15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수선비 영업팀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수표 발행이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대변에 당좌예금 15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번부터 2번부터죠.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2번 7월 24일 0724. 자, 차변 급여 치면 여러 개 나오죠. 그 중에서 요거는 800번대 여기 있죠. 801번 판매관리비 확인. 자, 금액은 500만 원. 자, 대변. 자, 예수금
예수 치면 예수금 27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대변 103번이죠. 보통예금 473만 원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7월 30일. 자, 차변 세금과 공과 세금과 지면 여러 개 뜨는데 우선 공장 건물에 대한 거 제조원가 500번대 517. 자, 금액 155만 원. 또 차변 세금과 공과 817번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 800번대, 이건 500번대. 517, 817. 자, 237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 392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4번 8월 20일 0820. 자, 차변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까지만 치면 자, 여러 가지 뜨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813. 차변에 12만 원. 자, 대변 미지급급 미지급 치면 미지급급 나타나죠.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하나카드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 F3 탭키 눌러서 신규 등록해 주고요. 자, 그다음 5번 9월 5일 0905 차변 견본비 자, 나타났죠. 금액은 5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제품 자 150번. 자, 여기 적요 있죠. 여기 딱 클릭하면 여기 보이죠. 적요란에 8번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자, 요 8번을 딱 쳐주고 엔터 치면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금액 50만 원 됐고요. 자, 그다음 10번 7월 17일 0717 차변 3번 기부금. 자, 금액은 40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제품. 자, 이것도 적요 8번 엔터 400만 원 됐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7월 23일 차변 보험료 치면 여러 개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서 공장 건물에 대한 거 제조원가 500번대 521 됐죠. 금액 300만 원. 자,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9월 26일 0926 자, 차변 퇴직급여 그러면 여러 개 나타나요. 그 중에서 공장 직원의 제조부 소속 직원이니까 500번대 제조 원가 금액은 900만 원. 자, 대변 자, 예수금부터 예수 뭐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예수금 23만 원. 또 대변 엔터 보통예금 103번 그럼 877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마지막 17번 8월 16일 0816 자, 차변 수선비 이것도 여러 개 나타나죠. 자, 본사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수선비 판매관리비. 자, 금액은 150만 원. 자, 대변 당좌예금 102번입니다. 1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비용까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원가회계인데 원가회계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실생활에 있는 거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번 시간까지 비용까지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